여튼 봐요. 원래는요 뭐가 없냐면요 실수를 제곱하면 절대로 뭐가 되지 않아요? 음수가 되지 않아요. 근데 제곱해서 마이너스 7이 나왔다? 도대체 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를 좀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허수의 가장 기본 단위, 우리 실수에서 가장 만만하게 쓰는 숫자가 1이죠. 허수의 가장 기본 단위는 뭡니까? 이거입니다. 루트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이에요. 얘가 뭐냐면요 i를 제곱하면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저 i라고 해요. 그러면 얘는 루트 마이너스 7이라는 놈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냐면 어차피 우리는 제곱해서 마이너스 7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루트 7이 있기는 있어야겠죠. 그리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꼴일 거예요. 즉 i가 뭐예요? 루트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루트 7i라는 놈은요 제곱을 해볼까요? 뭐가 될까요? 루트 7은 내가 뭐라고 받아들이라고 했어요? 제곱해서 7이 되는 수라고 했죠. 제곱해봐요. 7 나오죠. i를 제곱해봐요.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1 나오죠. 이렇게요. 오케이? 이게 i, 즉 허수라는 놈이 이렇게 생기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한 번만 더 만들어 볼게요. 뭐가 있냐면 예를 들자면 루트 마이너스 5가 있다고 친다고 해봅시다. 얘는요 루트 5라고 써주고요 i를 뒤에다가 곱해주면 이게 이렇게 만들어질 거다라는 얘기니 이거는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제곱하면 뭐가 되는 수요? 5가 되는 수라고, 마이너스 5가 되는 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루트 5i를 제곱하면 루트 5 곱하기 루트 5는 얼마예요? 5죠. i의 제곱은요?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5라는 숫자가 나오게 된다. 즉 얘를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겠어요? 자 이게 바로 뭐예요? 허수라는 겁니다. 오케이? 실제 존재하는 수가 아니고요 상상해낸 수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허수의 개념이 이런 거구나를 알았다면 우리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냐면요 지금 중학교 때 이미 다 했던 내용과 비교를 하면서 쌤이 설명을 할게요. 알겠죠? 자 우리가 중학교 때 이름은 뭐라고 해서 배웠냐면 무리수 상등이라는 이름으로 배웠습니다. 무슨 얘기냐? A, B가 유리수래요. 뭐가 아니에요? 루트를 갖는 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 루트 3 이렇게 돼 있으면 잘 봐요. A는 절대로 뭘 못 가져요? 루트 관련된 식을 못 갖죠. B는 절대로 뭘 못 가져요? 루트가 되는 값을 못 갖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게 3 플러스 4 플러스 2 루트 3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생각을 해봐요. 이 A가 뭐예요? 루트가 절대 될 수 없죠. 맞습니까? 그럼 루트가 있는 값은 여기 2 루트 3이죠. 그거는 B가 무조건 B 루트 3이 무조건 뭐라는 겁니까? B가 2라는 얘기겠죠. A는요 4라는 이야기일 거예요. 이게 바로 무리수 상등이라고 해서 니네가 분명히 배웠었어요. 그쵸?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겁니다. 고등학교로 올라오면 자 이름을 뭐라고 붙일 거냐? 복소수 상등이라고 할 겁니다. 복소수란 허수와 실수를 합쳐서 부르는 가장 큰 수의 범위고요. 고등학교 때는 여기까지만 배웁니다. 대학교 때도 없어요. 제일 큰 수의 범위는 복소수라고 해서 여기까지 더 이상 배우는 거 없습니다. 대학 가서도 배울 거 없어요. 고등학교 때 다 외워버립니다. 수의 체계는. 자, 이 말 이해하죠? 그럼 복소수 상등이란 이렇게 써질 거예요. 그 말이 조금 중요합니다. 어떤 말이 중요하냐? A, B가 실수라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A에는 절대로 I가 있을 수 없어요. 그쵸? I는 뭐의 기본 단위였습니까? 허수의 기본 단위였어요. B에도 절대로 누가 없어요? I가 없습니다. 이 말 이해하겠죠?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A 플러스 BI라고 있다고 쳐볼게요. 얘가 5 마이너스 2i라고 돼 있다면 A도 절대로 뭐가 못 돼요? I가 못 되죠. I가 되는 놈은 이 놈으로만 해결을 해요. 맞습니까?
B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A가 얼마죠? 5예요. 이겁니다. 돼요? 네. 이게 끝이죠. 네. A는 5, B는 마이너스 2 끝입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럼 이 복소수 상등이라는 놈은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이 조건이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요. 이 말이 없었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이 없었잖아요. A는요, 내 마음대로 뭐라고 쓰면 돼요? 실수할 말이 없죠. 그냥 A는 마이너스 2i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상관없잖아요. B는 마이너스 5i라고 쳐보세요. 이거 여기다 집어넣어 볼래요? 마이너스 i의 제곱 플러스 5로 바뀔 것이고 A는 마이너스 2i가 될 것이잖아. 그쵸? 뭐 말이 되게 중요한 겁니까? A, B가 실수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저 말이 없으면요, 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한두 개가 아니고 진짜 많아서 결국엔 정해지지 않습니다. 무수히 많다가 돼버려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이 없으면 문제가 의미가 없다. 오케이? 그래서 거기 8번 문제를 보면요, 거기서 두 실수 x, y 끝났죠. x, y가 이미 뭔 거예요? 실수인 겁니다. 이해하죠? x-2i 플러스 y의 1 플러스 xi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숫자 4랍니다. 됐죠? 이 말을 잘 보세요. x-2i 쌤이요, 뭐로 나눠서 구분을 할 거냐면 i가 있는 것과 i가 없는 걸로 구분하겠습니다. 얘도 볼래요? y 플러스 xyi 맞습니까? i가 있는 것과 i가 없는 걸로 구분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그 무리수에서 배웠을 때 이거 기억해 봅시다. 이거는 어떻게 계산을 하기로 했습니까?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계산하기로 했죠. 7 빼기 2루트 3입니다. 됐습니까? 돼요? 얘는요, 실수는 실수끼리, X 더하기 Y 허수는 허수끼리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됐습니까? 얘가 얼마라고요? 4라고요. 그럼 결론은요, 잘 보세요. 얘는요, x 플러스 y가 얼마입니까? 4고요. x, y 마이너스 2는요 0이 돼야 돼요. 왜? i가 없잖아요, 오른쪽에. 됩니까? 이렇게 찾아내면 x, y가 2인 것까지 찾아낸 거죠.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x 제곱 y 제곱은 뭐라고 쓰면 돼요? x 더하기 y의 제곱에 마이너스 2xy라고 쓰면 끝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돼요? 오케이. 자, 이 얘기를 한 거였습니다. 이해하죠? 돼요? 자, 잠깐만요. 이제 이거를 해결을 했으면요, 자, 수의 체계가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 이해하죠? 쌤이 최대한 구체적이게 설명해서 풀어낼 수 있을 만큼만 설명해볼게요. 이게 완전한 설명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이걸 알아들을 수 있겠구나 라는 설명들을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죠? 이 구체적인 설명들은요, 그때 진도 나갈 때 같이 합시다. 오케이? 자, 봅시다. 다음요, 9번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9번을 설명하려면요, 뭐가 필요로 하냐면, 자, 우리가 이거예요. 오케이? 저게 지금 2차 방정식인 거죠. 네. 오케이? 2차 방정식이라는 놈은 아까 전에 실수 성질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통해서 문제를 풀든가 아니면 뭐를 이용해서 근해 공식으로 이용해서 문제를 풀든가 하는 겁니다. 이 말 이해하겠어요? 자, 근데 쌤이 먼저 설명할 건 근해 공식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 볼게요. 오케이? 근해 공식 x는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쓰면 됩니다. 오케이? 노래도 있어요, 사실. 하지만 지금은 시간 관계상 생략. 자, 근해 공식이 저렇게 생긴다는 건 외우셔야 해요. 그죠? 이걸 아직도 모르면 꼭 외워야 돼요. 이제는 외웁시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요. 알겠죠? 두 번째는 인수분해를 통해 근을, 그러니까 저 식을 한번 변형해 봅시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저 2차 방정식의 근은요 알파 베타기 때문에 식이 이렇게 표현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는 말이 뭔 말인지 이해해요? 왜?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0 나오고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오니까요. 두 근에서. 맞습니까? 이해해요? 그러면 자 이거의 두 근이라고 했지만 일단 한 근을 쌤이 이렇게 정해 볼게요. 돼요? 또 다른 한 근을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됐나요? 두 근이 이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계산을 진짜 해봅시다. 두 근을 더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요 이거 두 개 더 해봐요. 2a분의 마이너스 2b가 됩니다. 루트는 사라져요. 왜? 플러스고 마이너스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렇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 즉 여기서 말하는 계수란 이 숫자들을 말합니다. 이해하겠습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란 저걸 말해요. 알아요? 알아듣죠? 쌤이 말하는 거요. 돼요? 두 개 곱하면요 진짜 곱하면요 계산이 좀 길긴 하지만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걸 우리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고 해서 배웠지요. 맞습니까? 실제로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게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해놓고 이거를 우리 곱셈 공식에서 배운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실제 전개까지 해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이만큼이 얼마예요? B인 거예요. 여기에 맞춰 생각해보면 저만큼이 B죠. 저 끝에 있는 게 뭐예요? C인 거죠. 맞아요? 그러면 실제로 얘가 B고 얘가 실제 C라고 쳐볼게요. 맞춰 써보세요. A분의 B가 누구예요? 마이너스 A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죠. 알파 플러스 베타 맞죠? 이렇게도 설명해낼 수 있어요.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해요. 얘를 왜 알아야 되냐면요 한 발만 더 나갈게요. 알겠죠? 어차피 배우게 될 거니까 미리 설명하겠습니다. 자 3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은요 사실 있어요. 오케이? 근데 너무 길어요. 증명 과정이. 그리고 외우기가 너무 까다로워요. 그래서 3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외우라고는 하진 않습니다. 절대로요. 하지만 3차 방정식이란 이 최고 차수가 몇 차인 걸 말해요? 3차인 걸 말합니다. 이렇게 되죠. 됩니까? 근데 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근을 갖는 상황이라면 얘도 똑같아요. 어떻게 합니까? 이걸로 밖에 설명을 못해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너무 많아서요. 근의 공식 자체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얘를 실제로 전개를 하잖아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이렇게 해서 진짜 전개를 해보는 거예요. 쌤은 그 증명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증명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마이너스예요. 이만큼이 B고요. 이만큼이 C고요. 이만큼이 저기서 말하는 D입니다. 그래서 세 근의 합은요. 이렇게 됩니다. 두 개 외우면요. 이렇게 돼요. 세 개 다 곱하면요. 이렇게 돼요. 다 기억해줘야 될 부분이에요. 증명하는 방법은 이걸로 한다라는 겁니다. 근의 공식 자체가 3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은 너무 길어요. 알겠습니까? 제까지 이해하죠? 못 알아듣는 말은 없을 거예요. 이런 형태를 다 기억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배우게 됩니다. 우리 얼마 안 남았어요. 됐죠? 자, 그러면 이거 지울 거 지우고요. 지우겠습니다. 이거 분명히 볼 거예요. 그냥 이렇게 연결해서 세는구나라는 거 계속 기억하셔야 해요. 쌤이 이제는 뭘 설명해 주려고 하냐면요. 자, 보세요.
우리 여기서 확실하게 근과 계수의 관계를 기억할 수 있겠죠. 9번을 보면요. 보세요. 됐습니까?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 계수 A, B가 뭐래요? 실수라고 써 있습니다. 맞죠? 네. 그쵸? 네. 자, 보세요. 한근이 얘고요. 나머지 한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죠? 이 말 이해해요? 네. 이렇게 써요. 그러면 이게 한근이고요. 또 다른 한근이 존재하겠죠? 됩니까? 네. 그게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A가 1이고 B가 A죠. 이렇게 써지겠죠. 네. 저기에 맞춰서요. 이 말 이해합니까? 네. 이해해요? 네. 자, 이 왼쪽에는 지금 현재 누가 존재해요? 허수가 존재하죠. 우측에서는 실수. 실수만 존재하죠. 네. 허수 어디 갔어요? 지워졌겠죠. 마이너스 플러스요. 마이너스 루트 2i가 무조건 있어서 지워졌을 겁니다. 네. 이 말 이해합니까? 네. 돼요? 네. 다음요. 두 근의 곱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요. 됐습니까? 네. 거기서도 누가 나와요? A분의 C니까 B요. B. 네. B가 나오죠. 왜? 저기 A분의 C에서 맞춰서 1분의 B가 되는 거잖아요. 네. 뭐랑 곱해야 여기 좌측에 누가 존재해요? 허수가 존재하지만 우측에는 허수가 없죠. 얘는요. 이렇게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합차 공식에 의해서 5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2i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 플러스 2로 바뀌어요. 허수가 아예 사라집니다. 그래서 B가 27이 돼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외우게 되는 결론을 얘기해 줄게요. 이런 이유로 쌤이 증명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본 거고요. 네. 실제로 얘를 뭐라고 외우게 되냐면 나중에 봐요. 클럽. 개수가 뭐예요? 개수가 전부 다 실수죠. 네. 2차 방정식의 개수가 전부 다 실수죠. 맞습니까? 2차 방정식의 개수가 전부 다 실수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 하나의 복소수근, 즉 허근을 가지면 그거에 대한 혈례근을 무조건 갖습니다. 언제만요? 언제만? 개수가 뭐일 때만? 실수인 개수일 때만. 오케이? 저거 만약에 허수 개수면 또 달라져요, 문제. 왜? 내가 뭘로 설명했어요? 근과 계수의 관계로 설명했습니다. 이해하죠? 네. 됐습니까? 네. 저런 이유로 하나의 허근을 가지면 나머지 다른 하나는 혈례근이다. 개수가 모일 때만 저렇게 실수라고 할 때만. 알겠습니까? 자, 다음요. 10번을 보겠습니다. 자, 10번을 보면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0, 두근이 알파 베타죠. 야, 이거는 사실 알아도 못 푼단다. 왜냐면 얘가 단순하게 그냥 띡 해서 풀리는 그런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알아둬야 될 것들을 먼저 알아두고 오고요. 오케이? 저거는 한 번에 띡 풀리는 거 아닙니다. 이거 진짜 한 번에 띡 풀리면요.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없겠죠. 이거는 이 학교에서 만점 방지용으로 낸 겁니다. 오케이? 이 내용 자체가 지금 쉽지 않아요.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 두십시오. 이거 만점 방지입니다. 쌤 이게 우리 학교에 나올까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어렵지는 않단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란다. 잘 봐라. 무슨 얘기를 할지 잘 보세요. 얘들아. 자, 144의 약수의 개수요. 이거 어떻게 쓰죠? 약수의 개수? 소인수 분해를 해야죠. 네. 그리고 얘를 이렇게 써줍니다. 돼요? 그럼 약수의 개수는 여기다 1 더해주고 여기다 1 더해줘서 곱했죠. 됩니까? 오케이? 그러면 약수의 개수를 찾는 방법은 소인수 분해를 통해서 더하기 1 더하기 1을 해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5 곱하기 3 즉 몇 개가 돼요? 15개가 됩니다. 알겠어요? 아, 저거 더해서 곱한 거 안 배웠는데. 이번에 배워요. 아, 오케이. 이거는 중2 때인가 1 때인가 나와요. 아하. 오케이? 네, 처음
거지. 됩니까? 네. 이게 바로 뭐에 관련된 얘기예요? 약수의 개수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해하겠어요? 됩니까? 그러면요 되게 독특한 케이스가 있어요. 이 두 가지만 기억해두면 약수 머시갱이 문제가 나오면 절대 틀릴 리가 없습니다. 자, 약수의 개수가 홀수가 될 때가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요 이 딱 두 가지만 기억해주면 돼요. 오케이? 이거 두 가지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약수의 개수가 홀수가 되는 건요 딱 정해져 있어요. 뭐냐면 완전 제곱수입니다. 무슨 얘기냐? 잘 봐요. 36 있죠? 36 약수의 개수 무조건 홀수계예요. 볼래요? 이거 66에 36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죠. 네. 더하기 1 더하기 1 해보세요. 9개. 9죠. 9개. 홀수계 나옵니다. 무조건. 완전 제곱수들은 전부 다 약수의 개수가 몇 개다? 홀수계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까? 그 내용은 이렇게 설명해요. 알겠나요? 네. 오케이. 저거 몇 개예요? 3개랑 쓴 거예요? 3개예요. 글씨 너무 잘 써서 몰아보겠죠. 천재라서 어쩔 수 없어요. 됩니까? 네. 약수의 개수가 딱 3개 나오는 건요 정해져 있습니다. 완전 제곱수긴 한데요 소수의 제곱수입니다. 4, 9 소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야 니네가 소수가 뭔지 아니? 네. 소수는 이상한 소리 하면 돼. 0.3이요 주파명이 맞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뭡니까? 약수가 1하고 자기 자신밖에 없는 수를 소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5요 1, 5 맞죠? 7이요 1, 7 맞죠? 3이요 1, 3 맞죠? 오케이? 2는요 1, 2 맞죠? 소수랑 서로 서로서는 공통인 약수가 1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소인 관계는요 예를 들어 12와 25요 얘네들은요 공통인 약수가 1밖에 없습니다. 아 그게 서로. 그래서 서로소예요. 얘네 둘은요. 아. 서로소는 이렇게 말을 하고요 소수는요 약수가 1하고 자기 자신밖에 없는 수들을 소수라고 합니다. 그 소수의 제곱수, 완전 제곱수들. 예를 들어 소수 중에 대표적인 게 2거든요. 2의 제곱은요 4죠. 네. 4 약수의 개수 몇 개게요? 1, 2, 4, 3개 맞죠? 네. 5의 제곱 해볼래요? 누굽니까? 25죠? 약수 1, 5, 25 이거밖에 없습니다. 7의 제곱은요? 49. 1, 7, 49 맞아요? 네. 이해해요? 네. 이거 두 개 꼭 기억해 주십시오. 약수에 관련된 문제 중에 문제를 꼬아서 내봤자 이 정도. 오케이? 약수가 홀수게 나오는 것과 약수가 3개 나오는 거에 대한 저 내용을 기억해 두면 나와봤자 거기서 거기다. 알겠어요? 그러면 저런 기본적인 상식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보죠. 1-10번을 보면요. 알파와 베타는 각각 3개의 양의 약수를 갖는다. 야, 양의 약수 3개 되는 거면 알파, 베타 끝났죠? 맞습니까? 알파 뭡니까? 알파, 베타는 누구 중에 하나밖에 못 돼요? 2의 제곱이 얼마죠? 4죠. 네. 3의 제곱은요? 9요. 9죠. 됐습니까? 이해해요? 네. 그리고 다음 소수는요. 5죠. 2, 3, 5입니다. 4는 소수 아니에요. 왜요? 4라는 수는 1, 2, 4라서 약수가 1하고 자기 자신 외에 또 있죠. 그걸 우리 뭐라고 부르냐? 합성수라고 부릅니다. 소수 아니면 무조건 합성수예요. 오케이? 그렇죠. 자, 5의 제곱은요. 25. 맞아? 네. 그리고 7의 제곱은 45. 이것 중에 하나밖에 안 돼요. 왜? 알파, 베타, A, B는 얼마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어요? 50 이하의 서로 다른 자연수라고 했거든요. 그럼 답에서 제곱수 찾으면 되는 거죠? 아니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치? 봐봐요. 그러면 서로 다른 수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맞아? 그러면 봅시다. 어떻게 하면 되냐? A는 뭐고 B는 뭐냐면 이거 아닙니까? 네. 야 봐봐봐.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근각 개설 관계로 하면 A죠. 그쵸? 네.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극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a죠. 극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b죠. 네. 맞습니까? 알파 베타 a 알파 베타를 이거 중에 두 개를 고르면 돼요. 4하고 9여봐요. 얼마입니까 a는? 13. 13이죠. 곱하면요. 4하고 9 36이죠. 오케이? 알파 베타가 뭐면요 해결이 돼요? 4하고 9면 해결이 됐죠. 맞아요? 이번엔 4하고 25 해볼게요. 두 개 더하면요? 29죠. 곱하면요? 100입니다. 이미 누굴 넘어섰어요? 50 넘어섰죠. 4하고 9, 25 안 되죠. 네. 4하고 49도 안 될 거예요. 9하고 25도 안 됩니다. 되는 건 딸랑 이거 하나네요. 됩니까? 이해해요? 이거밖에 안 된다는 말 이해합니까? 네. 그래서 A는 13, B는 36, 두 개 곱하면 좋은 수가 나와요. 알겠죠? 네. 13. 13 곱하기 36 하면 360 플러스 108이니까 468이겠네요. 5번이겠네요. 돼요? 네. 지우면 되는데 어허. 나중에 딱 그 스스로 풀어보려면 안 될 것 같아요. 복습하고. 되게 막. 그 몇 번 봐야 돼요. 예. 나는 개똑똑해서 한 번만에 알았지만 오케이. 인정. 안 똑똑한 친구들 몇 번 보면 돼요. 야 생각해봐라. 내가 어떻게 이걸 한 번에 알아듣겠냐? 몇 번에서 나도 아는 거지. 아 맞다 쌤. 어. 저희 학교 쌤이 어. 뭐였더라 그 조립제법 할 때요. 어. 조립제법을 그 제수가 나눌 수 있는 게그 1차 항액에서 1인 거. 1차 항액에 응. 그 뭐지 차수가 1인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차수가 2인 것도 설명해줬다며. 이일 때. 민재가 얘기했던데. 아, 네. 그거 인수분해야 조립제법이 아니고. 아 그래요? 근데 일단 내 그거 외우래요. 알아두면 편해요. 하지만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보죠. 봅니다. 저 인수 조립제법까지 봤어? 저 개막시다. 봐요. 좀 쓰레기야. 자, 봐 얘들아. 이제 11번을 볼게요. 11번을 만나면 얘들아 잘 봐라. 이게 말이 단순히 그냥 띡 풀어 이런 개념이 안 돼요. 왜냐면 봐봐요. 지금 저렇게 시끄럽게 다니는 애들 있지. 쟤네 곧 이제 사고 나서 죽을 거라고. 시끄럽게 놀다가 이제. 봐봐. 얘 곧 죽는다고 얘네. 그럼 진짜 사고 가면은. 나중에 한다고. 자 봐요. 이거죠. 네. 잘 보세요. 알파 베타를 더했는데 마이너스 1이래. 네. 근데 알파에도 절대값이고 베타에도 절대값이었더니 오히려 3이 돼버렸대. 이게 분명히 무언가가 있는 거긴 하지.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중학교 때랑 달라요. 이거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나름의 규칙을 정해줘야 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생각해 볼게요. 알겠죠? 이렇다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푸는데 중학교 때 이런 걸 안 배워요. 고등학교 때 처음 배웁니다. 뭐냐면 내 나름의 가정을 세우는 겁니다. 어떻게? 베타가 더 커. 오케이? 베타가 더 크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둘 다 음수일 수는 없어요. 왜게요? 둘 다 음수면요. 잘 봐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음수, 얘도 마이너스 음수값이고 각각 절대값 씌우면요. 얘는 절대로 마이너스 1이 나올 수가 없고 오히려 3이 나와야 해요. 이 말 이해해요? 오케이? 얘랑은 다르다고요. 얘가 마이너스 3이 나와야 하고 얘는 3이 나와야 하고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내려지는 결론이 알파는 마이너스고 베타는 플러스구나 라고 정하게 됩니다. 베타가 더 크다고 우리가 정한 거니까요. 둘 다 음수일 수 없어요. 절대. 둘 다 양수일 수도 없습니다. 왜? 둘 다 양수면 마이너스 1이 안 돼요. 봐봐요. 둘 다 음수가 될 수 없는 이유 이해하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양수다라는 말도 이해하겠어요? 그러면 그거를 생각을 하면 잘 봐요. 알파, 베타, 마이너스 1입니다. 베타는 양수고요. 맞아? 알파는 뭐예요? 음수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죠? 그러면 간단한 숙제 예를 들어볼래요? 어때요? 돼요. 바로 해결이 되죠. 네. 됩니까?
쌤 이 숫자를 못 떠올리면 어떡해요? 그러면 이 문제가 산으로 갑니다. 개 어려워져서 실제 보여주기는 할게요. 알겠죠? 이게 문제가 마이너스 2와 1이 떠오르지 않는 이상 이거 문제 산으로 가요. 잘 보세요. 베타 대신에 뭘 집어넣냐면요. 넘겨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입니다. 이걸 여기다 대입해요. 봐요. 이거죠. 이게 또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로 판단해서 3이 되는 값을 또 찾아줘야 돼요. 오케이? 너무너무 산으로 갑니다. 그러니 요렇게 돼 있을 땐 적절한 센스를 발휘하면 돼요. 지금 처음에 쌤 이걸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하는 건 이 문제를 처음 만나보니까 어이씨 너무 심한데? 라고 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냥 숫자적인 센스 그냥 네 대입하면 간단하게 될 거라고요. 이 문제 내용 자체가 양수 음수가 나오는구나 라는 것만 판단해내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거 만약에 못하면 난리 나요. 알겠죠? 그럼 베타에 집어넣고 마이너스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또 찾아서 그러면 망한 거예요. 알겠죠? 네. 이 말 이해하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야 알파 마이너스 1이고 베타가 1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것 이게 개빡센 겁니다. 중학교 때 이런 거 안 배우잖아요. 그쵸? 이런 가정 자체를 아예 안 배우죠. 이 뭐야 거지 같은 거 이런 거 말잖아요. 그죠? 오케이. 지금 쌤이 말하는 거 알아듣고 있는 거죠? 네. 오케이. 자, 내가 지금 사실 겨울방학 내내 설명한 건 내용 하나였을 거예요. 다른 거 다 떠나서 내가 겨울방학 내내 설명 이거밖에 안 했을 겁니다. 뭐냐면 그렇죠. 방정식과 함수와 부등식은요 다 친구들이라고요. 다 친구들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뭐라고 받아들이면 되냐면 2차 방정식이라는 놈을 왜 2차 함수랑 친구라고 하죠? 이거 오늘 마지막입니다. 힘내세요. 오케이? 이게 수학원의 마지막 내용이 그러니까 전부 3분의 2예요 얘가. 이것만 기억하면 수학원은 3분의 2가 끝난 겁니다. 잘 보세요. 우리 그냥 얘를 뭐라고 배웠냐면 2차 함수예요 라고 배웠죠. 얘를 뭐라고 배우죠? 2차 방정식이에요 라고 배우죠. 니네 연립 방정식의 의미가 뭔지 아니? 방정식 함수. 그렇지. 연립 방정식은 대표적인 예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 y는 x와 y는 2x-1. 얘는 무슨 뜻이냐면 이 함수와 이 함수의 연립을 한다는 건 문자를 줄여서 소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위에 거를 만족하니까 아래 거를 만족하는 동시에 만족하는 x, y를 찾는 거죠. 맞나요? 우리는 얘를 뭐라고 배울 거냐면 두 함수의 교점이라고 배우겠습니다. 이거 실제로 봐봐요. y는 x니까 y 자리에 x 넣어봐요. 얼마 나옵니까? x는요? 1 나와요. 1. 됩니까? y도 뭐 나와요? 그러면 1 나오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y는 x가 존재하죠. y는 2x-1이 존재하겠죠. 그 두 함수의 교점이 몇 컴마 몇이다라는 뜻입니까? 1,1이다라는 걸 연립 방정식으로 우리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연립 방정식은 무슨 뜻이다? 두 함수의 교점이다. 방정식을요 뭐라고 보면 되냐면요 2차 함수 있죠. y는 0 뜻이 뭐예요? x축이죠. 내가 방금 전까지 연립 방정식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두 함수의 교점이라고 했죠.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이 얘를 뜻합니다. 이게 2차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을 이제 뭐라고 받아들이면 된다? 2차 함수랑 x축과 어디서 만나는가를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겠습니까? 되나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얘를 실수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배울 겁니다. x는 얼마고 얼마예요? 이게 2차 함수가 x축과 어디서 만난다는 뜻이에요? 이런 뜻을 저렇게 한 겁니다. 이해하겠어요? 오케이. 잘 봐요. 12번 볼래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4와 누구랑? x축과의 교점? 야 그러면 x축과 2차 함수와의 교점이라고 나타나는 순간 바로 뭐라고 쓰면 돼요? 2차 방정식이라고 써버리면 되죠. 맞나요?
어? 근이 몇 개다? 두 개. 아니, 근이 한 개다죠. 한 개가 근데. 판별식 D가 뭐예요? 네. D는 0. 0이죠. 네. 판별식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했죠. 네. 했나요? 나 했나? 얘는 얘는 안 했구나. 네. 일단 이런 거다. 그냥 넘어가자. 이게 봐봐요. 판별식 D가 0이다. 이게 중근을 갖는다. 접한다라는 말이 왜 그렇게 되는지는 가볍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판별식의 뜻이 뭐죠? B제곱 마이너스 4AC죠. 네.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내가 중3 애들한테 해줬구나. 보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왜 0이 중근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아까 전에 그 공식 했죠? 네. 뭐예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없으면 B제곱 마이너스 AC. 여기 있네 판별식. 0이어봐요. 그럼 뭐가 돼요? 2A분의 마이너스 D 2A분의 마이너스 B가 되죠. 됩니까? 이해해요? 마이너스 2a분의 b가 그 기울기. 그 X. 아니요. 마이너스 2A분의 B가 꼭지에 X축 대칭. 축의 방정식. 오케이. 12번까지 선생님이 설명을 했고요. 이번 주 일요일에 7시죠. 오면 이거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벌써 그죠? 좋지.